토트넘 이적 시장을 한번 체크를 해보죠. 네, 지금 저희가 겨울 이적 시장을 맞아서 각 팀별로 네. 그리고 뭐 이제 어제 이제 촬영도 했고 뭐 앞서서 촬영을 했지만 이제 뉴캐슬 관련 영상도 저희가 계속 찍었었고 뉴캐슬은 뭐 트리피어 영입했고 그리고 크리스 우드를 또 데려오면서 네. 이적 시장에서는 지금 나름의 또 보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 또 얘기 들리는 선수들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제라드의 아스톤 빌라에 또 저희가 드렸었고 그렇죠. 디뉴를 영입을 했고 쿠티뉴를 또 임대로 데려왔는데 뭐 브라이튼 같은 경우는 또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카이세도라는 선수가 있는데 옛날에 누가 막 카세이도라고 해설할 때 그거 너야? 그거 나야. 그거 나 그 데뷔전이었어요. 해설. 그 형이랑 했었던. 그 나라 레알 에스파뇰. 네. 카이세도를 자꾸 카세이도라고 하는 거야 해설이. 그게 너구나. 그 한 3번인가 그랬을 거예요. 맞죠. 그거 내가 짚어주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그 빌리 길모어 처음 나왔을 때 누가 리벨 길모어라고 자꾸 막 했었던 기억도 나고. 그래서 어쨌든 카이세도 그 다른 카이세도예요. 이 카이세도는 이제 벨기에로 임대를 갔었는데 이 지금 브라이튼이 중원 자원이 조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카이세도 보낼 때는 뎁스가 너무 좋다고. 왜냐면 비수마 있죠. 그리고 뭐 메칼리스터 있고 뭐 파비안이란다. 파스칼 그로스. 파스칼 그로스 있고 그리고 뭐 막말로 트로사르도 공격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미드필더 자원이고 그리고 오늘 경기 출전했었던 뭐 알세테 이런 자원들도 있기 때문에 좀 포화라는 느낌이었는데 지금 비수마 차출되고 뭐 부상 당하고 이러면서 약간 뎁스가 얇아졌어요. 그래서 이 카이세도를 지금 임대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케이스들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토트넘은 지금 좌우 윙백 필요하고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자원 필요하고 그리고 백업 스트라이커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센터백도 후순이긴 하지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센터백이 후순위가 됐네 이제는. 그쵸. 왜냐면 센터백은 어차피 숫자는 돼요. 다이어, 로메로, 산체스, 벤 데이비스, 여기 로든, 탕강가 한 6명 정도를 돌릴 수 있으니까. 뭐 토트넘 팬들은 로든 탕강가 제외하고 여전히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없는 건 맞아요. 이해합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근데 뭐 출전할 수 있는 선수들은 어쨌든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토트넘이 지금 이적 시장 행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한번 간략하게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데일리스타 쪽 보도를 제일 먼저 볼 건 그 토트넘이 최근에 제일 링크가 많이 되고 있는 게 또 아다마예요. 맞아요. 아다마가 그리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저번 이적 시장에서도 링크가 됐었죠. 말부터 있었죠. 작년 말부터. 네. 그래서 토트넘의 콘테 감독은 여전히 울브스의 아다마 트라오레를 원하고 있다. 현재 토트넘과 울브스 양 구단은 아다마의 가격인 2,500만 파운드를 두고 저울질을 하는 중이다. 라는 보도가 나왔고 토트넘은 당초 아다마를 임대로 데려오는 것에 대해서 문의를 했고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아다마를 할인된 가격에 영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다마가 2023년 6월에 계약이 끝납니다. 2022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전 협상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서 지금 구단과 구단 간의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보통 1년 6개월 정도 남으면 이제 가격이 슬슬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난 이적 시장에서의 음바페의 경우에는 1년이 남았는데 레알 마드리드가 거금을 베팅했죠. 이건 되게 특수한 케이스고 보통 선수가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계약이 남았는데 재계약을 안 한다? 그러면 이거 가격은 자연스럽게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콘테 감독은 이번 이적 시장에서 센터백과 미드필더 영입을 추진 중이다. 근데 이제 토트넘은 은돔벨레, 베르바인, 알리의 이적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래요. 아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보낸다. 내보낼 선수를 내보내고 영입할 선수를 영입하고 이제 이런 기조를 띠고 있는 것 같고 베르바인의 경우에는 아약스에 합류할 것이 이렇게 보이고 은돔벨레는 아직 제안을 받지 못했으나 토트넘은 그를 임대로 떠나보내는 것도 허용할 것이다. 또한 콘테의 장기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델레알리에 대한 제안도 타팀이 만약에 해준다면 이거는 들어볼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비단 영입뿐만이 아니라 방출되는 선수들, 그러니까 교통정리가 필요한 포지션이나 이 선수들에 대해서도 토트넘이 확실히 칼을 빼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 겨울에. 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썬데이 미러 쪽 보도인데 토트넘은 피오렌티나의 니콜라 밀렌코비치를 두고 뉴캐슬과 경쟁을 벌이고 있다. 원래는 그 이제 밀렌코비치가 뉴캐슬이랑 링크가 조금 진하게 났었다가 토트넘도 센터백이 어느 정도 급하다 보니까 원래 이제 스벤 보트만 얘기가 좀 많았죠. 근데 스벤 보트만 얘기가 많았는데 이제 이적이 약간 좀 애매해진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밀린코비치 쪽으로 이제 선회를 한 것 같은데 콘테 감독이 강화하고 싶어하는 분야 중 하나는 센터백이고 토트넘은 아직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최고 기량을 보지 못하고 있다. 왜냐면 로메로가 지금 부상으로 나오질 못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훈련장에서의 선수들이 로메로 선수와 뭐
공수 대결한 거를 얘기를 들어보면 로메로 진짜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세리에 수비 MVP 출신이니까. 예, 근데 이제 로메로가 아직 리그에서 진짜 대단하다까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하고 보상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뭐 이 선수가 사실 리스크 자체가 아예 없는 선수는 아니에요. 그쵸, 워낙에 맞아요. 적극적인 유형이다 보니까 카드도 많이 받기도 했었고 앞으로 툭툭 튀어나가는 성향이 있어서 이제 후반 공간에 대한 그런 커버는 좀 필수적으로 와야 되는데 어쨌든 기량은 좋은 선수이나 지금 부상으로 인해서 토트넘에서 뛴 경기 수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매우 적고 토트넘의 밀렌코비치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3,750만 파운드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선데이미러 쪽에서 얘기를 한 게 이 밀렌코비치 관련 이제 코멘트인데 피오렌티나는 올 시즌 4백을 사용하고 있지만 밀렌코비치는 지난 시즌 3백의 좌측 스토퍼로 뛰면서 해당 포지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콘테 감독이 사용하고 있는 지금 이 토트넘에서의 3백에 밀렌코비치가 어떻게 보면 적합한 유형일 수 있다. 왼쪽 스토퍼 자리. 네, 지금은 4백을 보고 있지만 3백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게 아니고 그리고 3백으로 나왔을 때도 괜찮은 활약을 보였기 때문에 이거는 콘테 감독 입장에서 충분히 눈독 들일 만한 수비수다. 그렇죠. 네, 뭐 물론 지금 벤 데이비스가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나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럼에도 콘테 감독은 뭐 모르겠습니다. 이 밀렌코비치를 만약에 데려온다고 했을 때 그냥 무조건적으로 좌측 스토퍼에 박진 않을 수도 있겠죠. 뭐 중앙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밀렌코비치 센터백 링크도 지금 토트넘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스카이 스포츠의 리알 토마스가 토트넘 윙백 관련 이 기사를 하나 냈습니다. 근데 이거는 비단 토트넘뿐만이 아니라 좀 여러 팀이 이 선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토트넘 그리고 아스날 여기에 리즈 유나이티드 이 세 팀이거든요. 이 세 팀은 노팅엄 포레스트에 임대 중인 미들즈브로 소속 풀백 제드 스펜스에 관심이 있다. 이 노팅엄 포레스트가 최근에 아스날을 잡았습니다. 네네네. FA컵에서 그때 제드 스펜스가 MOM급 활약을 해줬죠. 저희가 그때 아스날 경기 이제 뭐 리뷰해드리면서도 스펜스에 대해서 드렸을 거야 아마. 네, 간략하게 스탯 소개하고 이 선수가 어떤 선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드렸는데 토트넘의 경우 몇 시즌 동안 오른쪽 수비수를 찾아왔고 1월 이적 시장을 통해 영입을 고려 중에 있다. 콘테 감독은 윙백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고 구단은 이적 시장에서 해당 포지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근데 저는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 자체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왜냐면 백업 스트라이커 진짜 엄밀하게 얘기하면 저는 1순위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케인이 있고 손흥민이 있고 모우라가 있고 공격진 자체 주전 라인업은 저는 탄탄하다고 봐서 그리고 뭐 베르바이는 뭐 아약스 갈 것 같다고 하니까 한다고 하더라도 뭐 브라이언 힐 같은 공격 자원들도 아직 있으니까 그래서 아니라고 보는데 저는 그래서 일단 윙백이 제일 급하고 그 다음이 이제 중앙 미드필더인데 이 얘기 나오는 거는 도어티는 안 되겠다죠 사실. 절대 안 되죠. 탄강가도 윙백으로 굉장히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탄강가가 이제 초반 폼이 조금 괜찮았다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뭐 센터백도 받고 뭐 풀백도 받고 했는데 프리시즌에도 그래도 꽤 괜찮다는 평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이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윙백 포지션에 대한 영입은 필수적이고 이 중앙 미드필더 그러니까 딱 윙크스 자리를 원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킵이랑 호이비에르는 어쨌든 그런 좀 하드워커적인 성향의 미드필더는 둘이나 이미 있고 콘테 감독 자체가 3명 그러니까 3미드를 쓰긴 하는데 2명을 이제 뭐 스킵이랑 호이비르를 막 동시에 받고 이런 경기가 그렇게 또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제 윙크스 그러니까 즉 좀 레지스타 성향을 가진 선수 후방에서 볼 백업을 해주고 조금 더 패스 줄기를 잡아줄 수 있는 물론 최근에 윙크스가 그 역할을 꽤 잘해주긴 했습니다. 근데 저는 냉정하게 봤을 때 윙크스는 로테이션 자원으로 좀 분류가 돼야 된다고 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포지션의 선수를 찾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제드 스펜스 같은 선수 링크도 나고 중앙 미드필더 링크는 아직까지 조금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결국에는 윙백 퀄리티가 경기를 결정한다는 거는 콘테 체제하에서 저희가 많이 봐왔고 맞아요. 너무 보이잖아요. 윙백들이 그날 컨디션이 괜찮았을 때는 경기가 좀 잘 풀려. 이선으로 공 전개라던가 이런 것들이 잘 되다 보니까. 근데 최근에는 뭐 왼쪽이건 오른쪽이건 누가 나오건 다 좋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토트넘이 윙백 문제로 고생하면서 이게 공격력까지 영향을 미치는 걸 봤을 때는 사이드백을 우선순위로 두는 거 정말 일리 있는 판단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 브라이튼 첼시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첼시도 사실 비슷하죠. 벤치를 리스 제임스 이탈 이후에 경기력 떨어진 거 보면 7할 나가고 반 떨어져 나가고 리스 제임스까지 나가니까 더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수 보강이 되느냐, 이 안 되느냐에 따라서 콘테 감독의 토트넘이 유럽 대항전에 진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저는 좀 판가름이 난다고 보고요. 사실 4위 경쟁 진짜 어느 팀이건 지금 해볼만 하고 싶거든요. 근데 나는 토트넘이 이럴 때 좀
뭔가 해보자 선수 영입 딱 해가지고 도전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좀 해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이번 시즌에. 그리고 지금 콘테 감독이 어쨌든 스쿼드 파악을 끝냈어요. 그 이제 저희가 예전에 누구야 그 앨러스 디오골드나 그 넨켈 패트릭 같은 기사 소개해드리면서 콘테가 인터뷰에서도 이런 얘기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얘기를 했잖아요. 스캔 끝났고 구단에 지금 요청한 상황이라서 조만간 얘기할 거다. 그래서 한 3주 정도 선수단을 보고 이제 저울질을 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콘테가 요청한 그 영입 리스트 중에 얼마만큼의 이적이 성사가 될 것이냐. 이거는 비단 토트넘의 경기력뿐만이 아니라 콘테 감독이 어떻게 보면 잡음 없이 정상적으로 팀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왜냐면 맨날 그랬잖아. 첼시 때도 그랬고 인터밀란 때도 그랬고 지금 토트넘에 와서는 이제 첫 이적 시장이다 보니 이적 시장에서의 행보에 따라서 이 보드진과 콘테 감독 사이에서의 이런 미묘한 신경전도 저는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러한 선수들이 링크가 나오고 있고 향후 보강이 되는 포인트를 저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